안녕하십니까. 커말고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컴퓨터 일반 이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윈도우즈 7에서 자, 기본적인 기능이 있죠. 자, 바로가기 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파일 그리고 폴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선택은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한번 하시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복사는 컨트롤, 자, 컨트롤 하고 C를 같이 누르시면은 이제 카피가 되죠. 복사가 됩니다. 복사한 것을 이제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그리고 V,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동을 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키라는 것은 보통 우리 단축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컨트롤 C, 이게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키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검색 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폴더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탐색기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메모장, 그리고 그림판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하고 폴더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이란 것은 자료 저장 기본 단위를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리아 한글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면은 아리아 한글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이 a.hwp다. 자, 이게 파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가 이제 파일이 되고요. 폴더란 것은 파일을 담는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파일들, 뭐 A 파일, B 파일, C 파일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상자에 담아야겠죠. 보관을 하려면은. 자, 담아서 이 폴더 이름을 뭐 한글이다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분류를 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폴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과 폴더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시험이 나옵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파일을 둘러싸도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는데 하나를 각각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선택이 안 되죠. 첫 번째 파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폴더나 파일을 선택을 하면요. 그 사이에 있는 연속적인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비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파일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일하고 뭐 폴더가 됐던 파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 그때는 그냥 선택을 해서는 마지막 폴더나 파일만 선택이 되지 이전에 폴더나 파일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때는 각각을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각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전체 파일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그래서 Shift 키, 컨트롤 키의 역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속적이다. 자, 연속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Shift.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나머지는 뭐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파일을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전체 all 생각하시면 되겠죠. A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것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동하고 복사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hift, Ctrl, Alt 키 하고요. 마우스 끌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동, 복사,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것을 이동을 하려면은 마우스로 쭉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사할 때는 카피, C, 컨트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끌어서 놓으면은 이동이 되고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복사한 것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 다음 Alt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 연결 만들기라는 말이 나오죠. 연결 만들기라는 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우스 버튼 한번 떼 보십시오. 자, 떼 보시면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어떤 표시가 없는데 바로가기, 그러니까 연결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뭐죠? 이것은 원본 파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파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냥 끌게 되면은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은 카피고요. Alt 키 누르게 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지우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바탕화면, 그러니까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 보통 C 드라이브에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른 드라이브로 어떤 조작을 했을 때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동하고 복사하고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현재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가 되고요. 저는 D 드라이브에 있는 01이라는 폴더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죠. 이것을 D 드라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요. 키보드에 키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복사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냥 끌어다 놓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하는 방법이 그냥 끌기를 해버리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Shift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동이 되었죠.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그냥 끌기 하면 이동이 되는데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Shift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고요.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다른 드라이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Alt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 키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기 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왼쪽 버튼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버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버튼 한번 떼 보십시오. 자, 떼 보시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기 메뉴. 그래서 복사, 이동,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요. 복사, 이동, 바로가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립보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클립보드라는 것은 복사, 이동, 캡처 등의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설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파일이 A라는 파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 그 복사할 때 컨트롤 C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컨트롤 C 하고요. 또 다른 폴더에 가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의 복사본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컨트롤 C 할 때 이 데이터가 되든 파일이 되든 폴더가 되든 저장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저장할 공간을 우리는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C 한 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만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만일 여러 개 있다. 이거 컨트롤 C, 이거 컨트롤 C, 이거 컨트롤 C 했어요. 그럼 이게 다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클립보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프린트 스크린, 그 키보드에 보시면은 F12번 키 있죠. 자, F12번 키 옆에 보시면요. 프린트 스크린 그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화면 자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화면 전체를 복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데이터도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프린트 스크린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요. 활성화된 창만 이제 그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지금 창이 파워포인트 창도 있고, 자, 탐색기 창도 있죠. 자, 마우스를 클릭할 때 그 클릭된 창은요,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이것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다 복사가 되는 거고요. 만일 이것을 선택을 하고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이 창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복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른다 하더라도 뭐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화면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려면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그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 실행을 하시고요. 현재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V 하시면은 복사한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활성화된 이 창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Alt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고요. 다시 여시고, 자, 비워진 상태에서 컨트롤 V. 자, 그러면은 활성화된 창만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뭐 Shift, 컨트롤, Alt 키를 이용하는 뭐 복사, 이동, 뭐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암기만 해서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몇 번 실습을 해보시고 평소에도 한번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마우스의 끌어놓기 자, 기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가능하죠. 폴더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창을 이렇게 뭐 줄이고 느리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3번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다. 자, 이름 바꾸기는 마우스를 끌어놓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름 바꾸기가 있죠. 자, 이 메뉴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은 하나,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속되게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4번 파일이나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실습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글 윈도우즈의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에 테스트 A 폴더에 있는 aa.txt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C 드라이브의 테스트 B 폴더에 끌어다 놓았다. 자, 이는 파일의 어떤 작업에 해당하느냐. 자, 뭐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두 개의 폴더가 있단 얘기예요. 테스트 S라는 폴더가 있고, 자, 테스트 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A네요. A 폴더가 있고, 그다음 B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테스트 A 폴더에 aa.txt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더 자체가 C 드라이브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그래서 끌어다 그냥 놓게 되면은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이에요. 이동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마우스 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동일한 드라이브 내에 다른 폴더로 드래그하면 해당 파일이나 폴더가 옮겨진다. 자, 동일한 드라이브 내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옮겨지는 게 맞죠. 이동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Alt Shift를 누른 채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드래그하면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바로가기가 생성이 된다. 자,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Alt 키를 누르는 거죠. Alt 키. 바로가기를 만들려면은 Alt 키. 그러니까 바로가기에
C자에서 A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르면서 끌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Alt키를 제외한 Ctrl Shift 키를 누르면서 끌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lt Shift가 아니고 Alt가 아니고 Ctrl 하게 되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Shift를 누른 채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드래그하면 해당 파일로 폴더가 옮겨진다. 자, 옮겨진다,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동할 때는 Shift 키를 안 누르더라도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은 Shift 키 눌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Shift 키 누르게 되면은 뭐 같은 드라이브가 됐든 다른 드라이브가 됐든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에서 끌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되지만은 Shift를 눌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죠. 4번 동일한 드라이브 내에서 컨트롤 누른 채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드래그하면 해당 파일이나 폴더가 복사된다. 자, 동일한 드라이브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 카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 컨트롤 맞습니다. 4번은 맞고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바로가기 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데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이거 프린트해서 그 모니터 옆에 붙여두시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축키는 컨트롤 C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컨트롤 C, 복사죠. 복사, 카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그 컨트롤 키 누르고 끌기 해버리면은 또 이거 복사가 되죠.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컨트롤 키 누르고 끌기 하게 되면 이제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X. 컨트롤 X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X 가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기. 자, 컨트롤 V. 자,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붙여넣기.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는 이제 취소예요. 취소. Z 0 되돌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는 삭제가 되고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영구 삭제죠.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거고, 그 다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 Alt 활성화된 그냥 액티브 A 생각하시면 되겠죠. Alt 키 누르게 되면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되는 거고,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뭐 마우스 끌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 해서 끌기 하면 이제 복사가 되고요. 자, C 카피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끌기 하게 되면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펑션 키. 키보드에 보시면은 F1, F2, F3, F4 다 있잖아요. 그죠? 자, F1번은요,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자, F2번은요,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 F3번은 검색의 기능이 있고, F5번은 세로 고침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F1번은 가장 대표적인 펑션 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말의 역할을 합니다. 도움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F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럼 윈도우즈에 대한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고요. 만일 파워포인트를 내가 선택을 했다. 파워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F1번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파워포인트의 도움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도움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1번을 누른다고 해서 무조건 윈도우즈에 도움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창이 달라져요. 도움말이 보여지지만 창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F2번은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F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름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F3번은 검색입니다. F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F3번 누르면 검색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검색창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F5번은요, 세로 고침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인터넷 창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면 F5번 한 번 더 누르죠. F5번 누르게 되면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세로 고침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펑션 키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F1번 도움말, F2번 2는 이름을 바꾸는다. 2는 이름을 변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은 검색이에요. 그래서 F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도이검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F5번은 세로 고침인데 F5
뭐 여기서 뭐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은 까마귀 오자 기억하시면은 까마귀는 새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와 관련된 단축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는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보통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에 보시면은 그 사이에 있죠. 자,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시작 키, 뭐 윈도우 키라고 하죠. 자, 윈도우 키를 그냥 누르시면은 시작 메뉴가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보여지죠. 한 번 더 누르면은 닫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하고요. M자 누르게 되면은 최소화되죠. 모든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자, M, 민 생각하시면 되죠. 최소화. 자, 윈도우 키 하고요. E, 알파벳 E를 누르면은 탐색기가 열리게 됩니다.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창이 되는 거고, 탐색기는 우리가 익스플로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키하고요. F 누르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검색 창이 보여집니다. 자, 파인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F. 자, 윈도우 키하고요. R자 누르게 되면은 실행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요. R자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 이런 실행 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하고요. F1번. 자, F1번 누르게 되면은 자, 그 윈도우즈 7의 도움말이 나와요. 윈도우 키하고 F1번 누르면 그냥 F1번 누르면 활성화된 프로그램의 도움말이 나오고요. 윈도우 키하고 F1번하고 같이 누르게 되면 윈도우의 도움말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Alt 하고요. F4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하고 F4번 누르면 활성화된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탐색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lt 키하고 F4번 누르면은 그 X표 누를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창이 닫혀버려요. 프로그램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 Alt하고 Enter 누르면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Alt 키 누르고 Enter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선택할 때하고 동일하죠. 자, Alt 탭. 자, Alt 탭은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에 작업을 전환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작업을 전환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뭐 엑셀도 있고 그리고 탐색기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Alt 키 누르고요. 탭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탭 키 누르면은 이렇게 현재 작업되고 있는 작업되고 있는 목록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 Alt 키를 한번 떼 보십시오. 자, Alt 키를 떼버리면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탭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렀다가 또 한번 눌렀다가 자,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만 계속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만 계속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 중인 작업들 간의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Alt 키 누르고 ESC. 자, Alt 키 누르고 ESC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Alt 키 누르고 ESC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잘 보십시오. 작업이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C만 제가 눌렀다 뗐다 하고 있습니다. 자,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이동이 돼요. 조금 전 Alt 탭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과는 동일하죠. 작업 간의 이제 이동,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ESC. 자,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중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lt 누르고 F4번. Alt F4번은 종료 맞습니다. Alt Enter, Alt Enter는 속성 보기 맞죠. 자, 속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는 취소죠. 제로, 취소. 자, Shift Delete. 자, 휴지통으로 파일 삭제 이거 아니죠. Shift 들어가면 완전 삭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다 기억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이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나머지 모른다 하더라도 Shift Delete에 대해 정확하게만 아시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를 이제 누르면은 시작 메뉴가 부른다. 시작 메뉴를 부른다. 아니죠. 뭐 좀 전 보여드렸다시피 컨트롤 키하고요. ESC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 E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시면 되죠. 시작 메뉴 호출할 때는 컨트롤 E, 컨트롤 ESC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Alt 키하고 탭 키, Alt 탭을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의 작업을 전환한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창의 아이콘이 나타나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Alt 프린트 스크린. 자, 이것은 활성 창을 갈무리 하여 클립보드에 복사한다. 자, 갈무리란 것은 캡처를 뜻하는 겁니다. 자, A, Alt가 붙었기 때문에 액티브, 활성화된 창, 캡처하고요. 그 결과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Alt 키와 ESC를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에 작업을 전환한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다른 작업 창으로 이동한다. Alt ESC하고 Alt 탭하고 비슷한데 Alt 탭은 그 아이콘, 그 각각의 이제 작업의 이제 아이콘들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고 Alt ESC는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바로가기 키와 작업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윈도우 키에 대한 문제네요. 윈도우 키. 자, E가 들어가면은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됩니다. 탐색기가 되고 M은 뭡니까? 최소화, 민.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고요. 자, R은 실행이죠. run. 실행창이 나오고요. F1번은 도움말이죠. 도움말. 자, 윈도우의 도움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3번 F1번, 2번, 3번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F1번은 도움말. 그 다음 F2번은 뭐죠? 숫자 2 생각하시면 되죠. 숫자 2.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변경. 자, 3은 이제 그 검색이죠. 검색. 자, 3은 검색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도, 이, 검.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최신 정보로 고친다. 새로 고친다. 새로 고치는 것은 F5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새로 고친다. 그러면 새로 고친다. 까마귀 5, 숫자 5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5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5번은 최신 정보죠. 새로 고치는 거고요. 최신 정보로 Shift F10번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나타낸다. 자, 속성 창을 보여주는 것은 Alt하고 Enter죠. Alt, Enter. 속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이 이제 뭐 시오자가 A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또 개발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창에 창 조절 메뉴가 표시가 된다. 자, 이런 것은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창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Alt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은 창 조절 창이 나오네요. 자, 맞는 설명입니다. Ctrl Shift ESC.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를 호출한다. Ctrl Shift ESC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작업 관리자에서 하는 역할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 리스트를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일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서비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세스가 몇 개가 실행이 되고 있고, CPU는 얼마만큼 쓰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lt Enter. Alt Enter는 뭐죠? 들어간다. 어디로? 속성으로 들어간다. 속성창을 표시하는 거고요. 자, Shift F10번. 자, Shift F10번 한번 눌러 볼게요. 바탕화면 선택하고 Shift F10번. 자, 누르시면은 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바로가기 메뉴 있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메뉴를 표시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컨트롤 탭.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성화를 전환한다. 자, 컨트롤하고 탭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컨트롤 키하고 탭키 눌러보시면은 자, 아무 변화가 없죠. 프로그램 간에 이제 그 활성화를 전환하려면은 그 컨트롤 탭이 아니고 알트 탭입니다. 알트 탭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4번은 시작 메뉴. 시작 메뉴는 C2죠. 컨트롤 ESC.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단축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 모드에서 작업하던 중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전 크기로 복원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쪽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줄어들고 또 더블 클릭하면은 최대화되고.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Alt 홈, Alt하고 홈을 같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홈은 홈페이지로 이동하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Alt 홈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본 홈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을 했고요. 네이버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Alt D. 자, Alt 누르고 D 한번 눌러보십시오. Alt D 누르게 되면은 주소 표시줄 이 부분에 이제 선택이 됩니다. 텍스트가. 자, 다시 Alt D.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F11번. F11번은요, 모니터 전체 화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F11번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제 전체 화면으로 크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F11번 누르면은 원래 사이즈로 이제 되돌려지고요. 그래서 F11번, 11. 자, 11을 모니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의 이제 기둥, 두 개 기둥 생각하시고 모니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E. 자, 컨트롤 1은 웹 검색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컨트롤 E. 자, 누르면은 이 부분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를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N. 자, 컨트롤 N 누르면요. 창이 하나 더 띄워집니다. 자, 그리고 F5번은 동일하죠. 새로 고침입니다. F5번 누르면은 이제 현재 페이지를 새로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그 단축키가 되는데요. 항상 뭐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두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작업 내용과 바로하기 키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전체 화면 표시. 전체 화면은 11이죠. F11. 현재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은 F5번이 되겠습니다. 자, 새 창, 새로운 창을 띄운다. 그 N 생각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N.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4번 주소 표시줄에 텍스트를 선택을 한다. 자, 선택을 할 때는 Alt 하고요. D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ESC 키를 누르면 현재 표시하고 있는 페이지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표시된다. 아니죠. 이거 F5번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Alt 홈 키를 누르면 익스플로러 실행 시 표시되는 첫 페이지로 옮겨진다. 자, 홈페이지로 옮겨진다. 자, Alt 홈 맞죠? Alt 홈. 자, 3번 새로 고침하려면 새로 고침은 F5번이죠. 자, 컨트롤 E 키를 누르면 화면을 분할하고 왼쪽에 즐겨찾기 창을 표시한다. E는 익스플로러 검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검색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검색 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제 검색 이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검색어를 만일 커말이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위쪽에 커말이 입력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결과 보기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키하고 F를 같이 누르시면 되고 바탕화면에서 뭐 F3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검색 상자에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검색어를 조금 전처럼 커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부 이름만 기억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문자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A로 시작한다라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확장자가 EX이다라는 정도 만약 알고 있다. 그러면은 A하고
별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별표가 모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확장자가 exe, 자 파일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exe, abc.exe, aaa.exe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값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테스트를 포함하는 문장이 있는 파일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에다가, 자, 아래 한글의 이름은 a.hwp예요. 그렇지만 그 아래 한글 내부에 내용들 중에서 테스트라는 내용이 있다. 자, 테스트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a.exe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a.exe를 이제 파일로 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a.exe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a.exe는 아니죠. 파일 이름이 아니지만은 a.exe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 다 찾게 됩니다. 자, 검색 필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말이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커말로 되어 있는 커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 다 찾게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클릭을 하면요. 뭐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뭐 사진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이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수정한 날짜를 가지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3일 전 그 만든 파일이다라고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그 날짜를 선택을 하면 돼요. 저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간이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뭐 1일부터 한 19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범위 선택할 때는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첫 번째 날짜 선택하고 Shift 누르시고 마지막 날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크기도 뭐 이제 그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또 그 이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28메가 이상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더의 뭐 위치라든지 기타 사항들도 검색 필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필터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는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이 있고요. 자, 수정한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일이 1.hwp라는 파일이 있다. 그럼 이 파일을 최초에 만든 날짜가 있겠죠. 1일에 최초에 만들었고요. 수정은 2일에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수정된 날짜는 며칠이 되는 겁니까? 2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수정된 날짜로 이제 예상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의 범위를 지정해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유형은 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유형은 이제 .txt, .ppt, 뭐 .hwp 이런 식으로 파일의 확장자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류하고 확장자는 좀 다르죠. 그다음 위치, 자, 폴더의 위치, C 드라이브에 있다, 뭐 D 드라이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위치를 가지고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파일 검색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일의 크기. 자, 파일의 크기가 128MB 이상인 파일의 검색 가능하죠. 2번 파일의 특성이 읽기 전용으로 설정된 파일의 검색. 자, 파일의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속성에 가시면요. 여기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특성에 읽기 전용, 숨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기 전용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읽기만 가능하도록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숨김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일의 특성인데요. 자, 이런 파일의 특성까지 검색 조건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1일까지 수정된 파일, 날짜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포함하는 문장, 자, 테스트를 포함하는 문장이 있는 파일의 검색 가능하죠. 파일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지만은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윈도우 7에서 3일 전에 작성한 문서 파일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찾기 방법은 어떤 조건 주면 되겠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3번 검색 상자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색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가 예상되는 드라이브나 폴더의 위치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위치로 검색 가능하죠. 자, 전체 또는 일부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단어 또는 문장을 포함하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 일부 이름만 알아도 되고 일부 문장 내용만 알고 있어도 검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자, 날짜로도 가능하죠. 자, 사용자 계정을 조건으로, 자, 사용자 계정은 조건으로 줄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탐색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탐색기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하고 E 같이 누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탐색기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주소 표시줄,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 표시줄이 있고요. 그 다음 검색 상자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탐색기 내에. 탐색기가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기준해서 왼쪽이 폴더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파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탐색창, 왼쪽은 탐색창, 찾는다고 해서 탐색창이 되고요. 오른쪽은 찾은 내용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폴더 내용 창이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폴더 영역, 오른쪽은 파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파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파일 선택하면 아래쪽에 세부 정보 창에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옵니다. 자, 특징은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탐색기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만 직접 선택해서 찾을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자, 윈도우즈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에는 선택한 파일의 세부 정보 사항을 나타낸다. 자, 세부 정보 창이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 네트워크에 공유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A고요. 여러분들 친구분의 컴퓨터가 B예요. 이 두 개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 설정을 하면요, 같이 자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탐색기에서 상대방 컴퓨터의 자원을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 Alt하고 F4번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시험에는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아셔야 돼요. Alt F4번 창이 닫히고요. Alt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창을 제어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에서 구성, 여기 보면 구성 있죠. 구성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닫기 또 메뉴가 있습니다. 닫기 누르시면은 또 닫히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창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 창의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양쪽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한다. 자, 여기 보면 구분선이 있죠. 자, 이것을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탐색 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숫자 키패드에서 슬래시 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를 표시해준다. 말이 복잡한데,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선택한 상태예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슬래시 키가 아니고요. 이건 틀렸는데 오답인데요. 별표. 그러니까 숫자 키패드. 우리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죠. 별표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별표를 누르시면 금방 보셨습니까? 자,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자, 별표 한번 눌러볼게요. 별표를 딱 누르게 되면은 현재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에서 슬래시가 아니고요, 별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가 열려 있을 때는 닫히고 열려 있을 때는 닫고 닫혀 있으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된다. 자, 이 폴더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자, 자세히 보십시오. 현재 디폴트 폴더 이름에 이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방향키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자, 이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되죠. 자, 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선택된 폴더가 열려 있을 때는 닫고, 그러니까 좀 전 열려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려 있으면은 자, 방향키를 왼쪽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하위 폴더들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 있으면은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상위 폴더로 그냥 이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닫을 게 없잖아요. 그죠? 4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 있죠? 키보드에서 한번 눌러 보십시오. 상위 폴더가 이동이 돼요. 2번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 탐색기 창을 닫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컨트롤 키와 F4번 키를 누른다. 이거 틀렸죠. 이거 아니고 Alt F4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성화된 윈도우 탐색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창을 닫을 때는 Alt F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메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뭐 아래 한글까지 사용하지 않고 뭐 메모장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뭐 메모 정도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이제 7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문서 작성기죠. 자,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은 보조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자, 메모장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처럼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고급 기능은 없고요.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저장하는 이제 인코딩 형식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저장하면 저장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장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은 이제 텍스트, 그냥 txt가 됩니다. 텍스트 문서가 되기 때문에 메모장은 확장자가 txt예요. txt가 되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인코딩 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코딩 형식이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ANSI라든지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 중에서 빅엔디안 그리고 UTF-8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해 준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것을 인코딩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 시험에 나온 특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ASCII 형식의 문자열을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고, 자, 형식 중에서 ASCII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코드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SCII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다, 형식이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기본 저장 파일 확장자는 .txt다. 자, txt예요. 확장자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64K 바이트 이상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XP,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64K 바이트 미만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장에서.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7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4K 바이트 이상의 파일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64K 바이트 미만만 저장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틀렸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기억 용량의 단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그 저장하는 단위 제일 낮은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 자, 1비트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는 1 아니면 0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에는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1이라는 정보 혹은 0이라는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비트예요. 비트. 컴퓨터에서 제일 낮은 단위가 되고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비트가 8개가 있다. 자, 8개의 비트가 모이게 되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여기서 B가 있죠. 이게 B가 비트가 아니고 바이트입니다. 보통 비트라고 할 때는 소문자 B를 쓰고요. 바이트일 때는 B를 대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바이트,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게 되면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1000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죠. 1000개, 바이트가 1000개면은 1킬로바이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킬로가 붙고요. 그 다음, 메가가 붙고요. 기가가 붙고요. 테라, 이렇게 붙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가하고, 테라하고, 메가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능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메모장은
첫 번째 보시면은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 속성,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속성이나 글꼴 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한글처럼 그런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는 커말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만 어떻게 글꼴을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글꼴에 가시면은 간단한 글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자, 키우면은 안녕하세요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문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의 속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쇄 페이지 설정. 자, 용지 크기와 용지 방향, 용지 출력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을 변경 가능하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자, 파일에 보시면은 자,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요. 자, 페이지 설정에서 뭐 방향이라든지 여백이라든지 머리글, 바닥글, 용지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에 대한 페이지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되고요. 자, 글꼴, 자동 줄 바꿈, 찾기, 시간 날짜 삽입하는 기능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편집해 보시면은 시간 날짜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서식에 가면은 자동 줄 바꿈 기능을 또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 OLE 개체 삽입 그리고 그림이나 차트 등의 고급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자, OLE는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림이라든지 차트 안 됩니다. 고급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메모장에서 선택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문서의 끝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삽입하려면은 문서의 첫 행에다가 맨 첫 행 왼쪽에다가 LOG라고 입력을 하고요.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1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시간하고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OLE 용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개체, 자, 개체의 연결과 삽입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자, 설명이 어렵죠. 여러분들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그림이 하나 필요해요.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포토샵에서 하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A라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안에 그대로 삽입할 수도 있어요. 삽입할 수 있지만은 OLE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OLE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한글에서 이 A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수정하듯이 이 파일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래 한글의 그림을 캡처해서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 개체가 포토샵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자, 이것을 OL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OLE를 이용하게 되면 개체 삽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바로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설명 보시면요.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을 때 한글 생각하시면 되고 한글의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에서 만든 그 자료를 삽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개체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정하면 수정된 이 내용도 이 결과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삽입된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딱딱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판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은 간단한 문서 편집할 때, 그리고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 편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자, 그림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요. 도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타원형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만일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면 Shift 누르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정사각형 만들 때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G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비트맵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JPG, 그 다음에 GIF, TIFF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이제 편집할 때 사용을 합니다. 포토샵에 있는 고급 기능은 없습니다. 특히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기능. 자, 레이어라는 것은 어떤 겹쳐서 어떤 이제 효과를 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고급 기능은 없어요. 그림판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다. 간단한 문서라든지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보는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메모장으로 작성된 파일을 ANSI, 유니코드, UTF-8 등의 인코딩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동 줄바꿈, 찾기, 시간 날짜 삽입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능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일부 영역에 글꼴 서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하려면 문서 전체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한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페인트에서 그림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서를 꾸밀 수 있도록 한다. 자, 페인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페인트에서 그림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서를 꾸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페인트에서 만든 그림 파일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공을 한다. 자, 그것을 OLE라고 합니다. OLE. 자, 링크, 연결, L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명이 항상 연결, 삽입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OLE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림판으로 작성된 파일의 형식은 PNG, BMP, 그리고 JPG, GIF 등으로 저장할 수 있다.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나오죠. 여기 BMP 있고요. 그 다음 JPG 있고요. GIF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2번, 레이어 기능. 자, 레이어 기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에 있는 고급 기능이죠. 레이어 기능으로 그림의 작성과 편집 과정을 편리하게 해준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배경색을 설정하려면 홈 탭의 색 그룹에서 색 2를 클릭한 다음 색 사각형을 클릭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 홈 탭, 보기 탭이 있고 홈 탭이 있습니다. 자, 홈 탭에 가시면은 색 1이 있고요. 색 2가 있는데요. 색 1은요, 정경색입니다. 정경색. 자, 색 1을 선택을 하고 만일 펜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 펜에 보여지는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 1은. 자, 그 다음 색 2는요.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그러니까 채워지는 색깔이 있죠. 채워지는 색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배경색을 설정하려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색 2를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색 사각형. 여기 색 사각형 있잖아요.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정원 또는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타원이나 직사각형을 선택한 후 Shift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정원,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파일 폴더를 선택하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 키는 좀 암기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모니터 옆에 두시고 수시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검색 상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탐색기, 메모장, 그림판, 특징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